21대 국회 지역구원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각 당 지도부 입장 어떤지 예측이 되죠. 그중에서 특히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어떤지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먼저 선거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목소리가 아주 밝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총평은 한마디로 참패했고요. 네. 참패고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참패했는가에 대한 이제 반성이 있는데 저는 경제 전문가니까 경제 관점에서 보면 이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부분을 내가 국민들한테 설득을 잘 못 시켰구나. 그런 자괴감이 많이 들고요. 네네. 또 하나 걱정은 이제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득표를 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네. 이제는 브레이크 없이 마음대로 이제 정책을 하겠구나. 그런 면에서 앞으로 경제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독주를 할 것 같아서 당부들이 건데 우리 야당의 좋은 의견들이나 또 야당의 전문가들을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장님 사실 그 선대위원장 맡으시면서 나는 사실 정치 잘 모르는데 참 많이 즐거웠다 이런 얘기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경제 실정과 관련해서 내가 국민들에게 설득을 잘 못한 부분이 미안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제 야당의 얘기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요.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는 사실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 실정했다라는 키워드를 계속 들고 있었었는데 이게 왜 설득이 이렇게 안 됐었을까? 그리고 네. 그로 인해서 이 총선 결과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은 도대체 그렇죠. 그거밖에 없었을까 원인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코로나라는 어떤 거대한 현실의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부분에 너무 이제 집중이 되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언론들을 접해보니까 언론 부분이 경제를 너무 많이 모르세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은 돈이 늘어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면 왜 돈이 늘어나지 않는가? 왜 돈을 푸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참 인식이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 정책을 내놓으면 그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 언론 부분에서 우리가 의도했던 그런 정책들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언론이 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좀 설명을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고 또 그렇죠.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지 못한 점이 좀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요. 미래통합당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도 문제가 조금 계속해서 잡음이 흘러나오면서 있었고 또 선거의 왕으로 불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막판에 영입하면서 또 너무 늦게 좀 합류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예,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공천이 많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지나놓고 보니까 네네. 저는 이제 공천 분야에는 전혀 1%도 관여를 안 한 사람이라서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님 영입 문제는 조금 늦어지긴 했으나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예산 재구성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A 쪽에다가 쓸 것을 돌려서 B 쪽으로 쓰자.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좀 진짜 창의적인 발상이었고 네. 그 부분을 또 정부가 많이 받아들였어요.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 그 예산도 따라서 사람이 완벽할 수는 있나요?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을 하지 않았으면 더 크게 참패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고
그분의 어떤 그런 그 창의적인 발상이나 또는 어떤 강력한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발동과 같은 촉구 같은 것은, 여당이 충분히 저는 검토해봐야 할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영입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많이 참게 했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십니다. 이런 그 인터뷰를 들으시면서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참 쿨하십니다. 이런 그런 반응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좀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당이 180석 가져간 거 너무 거대해졌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앞으로 21대 국회 모습은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브레이크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악수를 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진짜 우리나라 경제의 실상이 드러날 텐데 그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네. 따라서 앞으로 경제적인 이슈, 즉 세계적인 금융공황이나 국내적인 실업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에 봉착할 텐데 이때 저는 정부가 야당의 힘을 빌리고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어떤 노력이 매우 필요한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압승을 해버리면 정부가 더 오만해지지 않을까 그런 면들을 많은 국민들이 특히 야당을 찍었던 국민들이 그걸 우려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경제 문제를 극복할 능력이 없는데 이 180석이라고 하는 이 득점에만 신경 쓰다 보면은 야당과 협치를 게을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오만해질 수 있으니 우리가 이거를 조금 우려해서 좀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세도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